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점점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있지만 금융권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방향성을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의 상승세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 최근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오름세가 더 큰 폭의 집계가 되고 있고 이와 함께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오늘 오전장에는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면서 2480선도 웃도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 현재 구간에는 2473선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고요. 0.1%가량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200의 낙폭이 더 깊습니다. 역시나 코스피 마찬가지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시금 850선 도달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개인의 매수세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 방향성을 탐색하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구간 1,600억 원가량 매도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2,300억 원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1조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동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개인만 담아냅니다. 오늘 3거래일 연속 개인의 홀로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수급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2차 전지주 빠질 수가 없겠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규정안이 나오면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나옵니다. 2차 전지 셀기업뿐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폐배터리 소재 관련주, 전고체 관련주, 그리고 리튬과 니켈과 같은 원자재 관련주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와 2차 전지 소재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이죠.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고요. EV 첨단 소재 역시나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다음 특징주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구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로 알려지고 있는 구리의 가격이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될 것이고 전기차와 친환경차에 구리가 사용되기 때문인데요. 구리 관련주 중에서 이고 산업이 사실 대장주 역할을 자주 하죠. 오늘 역시나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지금 상한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주입니다. 오펙 플러스의 기습 감산 때문에 오늘 정유주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장 직후보다 상승폭은 조금 반납을 한 모습인데요. 중앙 에너비스가 5% 가까운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현재 구간 19,3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립니다. 실적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추이도 연동될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저희 주식 빅리그와 함께 이슈 체크, 뉴스 체크 꼼꼼히 해보시면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해안을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한 시간 꾸려가 보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 그리고 주식 와이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를 다루는 리그 핫 이슈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오펙 플러스 소속 주요 산유국들이 현지 시각 2일 하루 116만 배럴 규모의 자발적 추가 감산을 예고했습니다. 국제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함이라고 밝혔는데요. 주요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정유사의 정제 마진 역시나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로 인해 정유주들 들썩이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펙 플러스가 깜짝 감산을 하면서 오늘 정유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정유주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 이슈는 보다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재 전문가님, 이번 배경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일단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죠. 최근에 네. 일단 유가가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습니다. 70불도 살짝 깨져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우디나 기존의 원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손익분기점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가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최근에 이제 경기가 소위 말해서 은행발 이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위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착륙, 연착륙 이야기도 있고 노랜딩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간 지금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유가는 기본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경기 침체라는 건 경기가 확실하게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기름을 쓸 일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기 침체가 되면은 유가가 떨어지는 게 통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 유가를 올려놓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는 측면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가격 저항선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혹은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가격을 올려놓는다라는 측면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정치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전통적인 이제 중동의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감산을 같이 한다라는 거고, 러시아가 원유 1일 50만 배럴 감산한다는 얘기를 연말까지 연장한다라는 뉴스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러시아는 지금 돈이 정말 많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전쟁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감산이 아니라 증산을 해서 빠르게 원유를 팔아치워야 되는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에 계속해서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방 세계와 또 중국 그리고 중동까지 한번 꽤 맞춰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통상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 경우가 친서방 쪽이었고,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반서방 쪽인 흐름을 가지고 양쪽 축을 가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이란하고 사우디의 관계를 중국이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고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중국이 중동 지방까지 확실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재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면서, 중국이 예전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투탑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거의 중국이 원탑이 돼서 러시아 그리고 중동까지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고 영향력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한다. 그래서 유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실 서방의 정책과는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좀 줄여볼까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간다면은 금리를 인하시키거나 또는 동결하기 어려운 부분들,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즉 러시아를 포함한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이 감산 소식은 실제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서방 세계를 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달에 제가 한번 뉴스도 소개시켜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본토에 대규모 유류 저장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유가를 저렴하게, 또 러시아 기름들을 미리미리 사들여가지고 쟁여놨다가 나중에 유가를 올리면은 그걸 다시 내다 팔거나 혹은 자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페트롤 달러가 이미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무너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 원유를 과연 달러로 사올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점 미국의 힘이 조금씩 영향력이 전 세계 경찰이던 시절보다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영향력만큼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 세계적인 흐름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당연히
미국이 우선이겠지만은 중국과의 관계도 사실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안보 부분은 미국에게 손을 빌리고 힘을 빌리더라도 경제적인 측면 우리가 리오프닝하거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됐을 때 중국 리오프닝하면 우리 관광객들 많이 올 거다. K-팝 진출할 거다. 판호 발급하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 사실 항상 중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경제를 바라보고 또 정치하시는 분들도 꼭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외교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원유 감산에 대해서 매크로적인 측면으로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셨고 이에 대해서 주식 와이프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식 와이프님의 견해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WTI 원유 선물 차트를 보니까 2019년도 12월 구간대까지 유가가 떨어졌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지난달에 이제 은행권 쪽에서 혼란이 있다 보니까 유가 역시도 최저치까지도 하락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유국들 쪽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유국 쪽에서는 유가를 이제 배럴당 90달러 선까지 유지하기를 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감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또 유가 가격이 또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어서 이번 소식으로 인해서 정유 종목들 관련돼서는 이제 일시적인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재 전문가님이 워낙 좀 거시적으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조금만 더 이제 코멘트를 좀 덧붙이자면. 지금 이제 유가가 상승세가 나와서 그 산유국에 맞춘 그 배럴 가격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 우리 지금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까지도 전반적으로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제일 또 취약한 국가가 아시아권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권 이제 경제에 있어서는 좀 침체적인 부분을 좀 더 연장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가 감산 결정에 대해서 유감을 지금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지금 외교 관계를 11월에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에 따라 유가 가격 변동폭은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반등세는 나오겠지만 이번 연도 내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시면서 11월 중간 선거 때까지 이러한 이제 유가 움직임은 잘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감산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좀 우려된다라고 염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정유 섹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감산에 따른 지금 수혜가 좀 기대돼서 오늘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대응 방법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종목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세 가지 다 흐름이 비슷합니다. 갭상승을 네. 한 다음에 음봉을 내주고 있는데 왜 음봉을 내줄까? 물론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지만 하루나 이틀 후에 다시 한번 양봉이 나올 수도 물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고 한번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양봉을 뽑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음봉이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의 유가 상승이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가속하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면은 금리 인상을 가속화할 수 있고 금리 인상이 가속화된다면은 경기 침체가 올 거고 경기 침체가 오면 오히려 유가 하락의 코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유가 상승을 했지만 이 유가 상승이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서 유가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유류 종목들에 대한 원유 관련 종목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SK 에너지로부터 석유나 가스 제품을 매입해서 수도권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한 시가가 11.62%, 한 12% 가까이 갭상승을 한 다음에 음모를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종목들 갭상승했다고 뛰어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물론 최근에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순환매 장세에서 분명히 조금 가는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건 맞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천천히 터닝을 하는 종목을 찾으셔야지 갭을 크게 뛴 종목들은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평소에 많지 않은 종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20만 주 정도 나오고 있지만은 평소에 2만 주대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봤을 때도 거래량이 적은 소외된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오늘처럼 다시 한번 갭상승이 나와서 22,000대까지만이라도 찍어줘서 매물대까지만 간다면은 오히려 주가를 조금 보유 종목들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다른 종목을 좀 타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규석유라는 종목을 두 번째로 말씀드릴 생각인데요. 유가 관련주들 틀 때 흥구석유가 생각보다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유가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흥구석유가 단기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끌고 올라왔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유가가 다시 올라오니까 다시 이 종목은 조정을 주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석유류 제품을 GX칼텍스에서 매입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그래도 중앙 에너베이스처럼 거래량이 안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11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중앙 에너비스보다는 조금 더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그래도 오늘 이제 음봉이 좀 아프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하방 바닥권은 그래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인 뉴스가 있거나 여기서 유가 상승폭이 조금만 더 올라가준다면은 추가 반등도 가능한 영역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했을 때 이 하방 5,300원대가 깨지지 않다면은 횡보 한번 칠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을 주거나 여윳돈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주셔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S-오일입니다. 사실 유가 종목들은 흥구석유도 그랬고 튈 때 크게 튀고 이슈가 나올 때마다 세게 움직이는 맛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S-오일은 사실은 좀 재미가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거의 이제 8만 원대 초에서 겨우겨우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8만 원대 하방이 깨진다면 사실 하방도 크게 밀릴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종목이 올해부터 작년에 실적이 잘 나오기도 했습니다. 2020년에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가 2021년엔 영업이익 흑자를 크게 개선해서 2,100억까지 개선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9%의 영업이익 상승을 보여준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주가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개별주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상승하는 게 꼭 단기적으로는 수익같이 보이지만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 금리 인상, 경기 침체, 그리고 유가 하락. 결국 유가 상승이 유가 하락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간 대형 유가 종목들은 이런 구간에서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S-오일 물론 실적이 좋지만 만약에 8만 원대까지 깨고 내려온다면 손절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와 관련되어 있는 정유주 세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정유주와 관련된 유가와 관련된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전반적인 내용을 혼자서 알기에는 좀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오랫동안 한 1일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 문자와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앵커님과도 항상 하하호 즐겁게 방송을 했던 게 어제 같은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모습을 이 모습이 제 모습이 아닌데 여러분들도 많이 당황하셨죠. 그런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에 오셔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주식하면서 어려운 부분들 또 교육 영상들도 많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말씀을 좀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 또 섹터에 대한 뷰들 그리고 시장에 대한 뷰들 여러분들 딴 데서 들을 수 없는 뷰들도 같이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대주시면은 바로 링크가 뜹니다. 찍을 필요 없습니다. 착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뜨면은 바로 링크 대기만 하셔도 링크가 뜨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 번호에 010 땡땡땡땡이 아니라 그냥 샵 3772라고 넣고 고수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자동으로 링크가 나가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같이 오셔서 예전에 즐거웠던 그 시절처럼 또 같이 수다를 떨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도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이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봄철 벚꽃 축제를 즐기려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가 사라지면서 색조 화장품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종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과 면세 수요 감소로 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일상 회복과 함께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수혜를 받으며 올해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2분기부터 업황 개선으로 실적 회복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상승 랠리 지속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봄철 벚꽃 축제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들이 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고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크게 신장했다라는 기사도 떠 있는데요. 편의점만큼이나 나들이 갈 때 화장품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기 마련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화장품 관련주들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과연 올해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슈부터 먼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식와이프님, 네, 봄철입니다. 네, 제가 주말에 저희 아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희 강아지 레오 데리고 서울숲에 갔는데 벚꽃이 아주 만개 있더라고요. 근데 아름다운 벚꽃만큼이나 인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차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이 최근에 완전 지금 마스크가 다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들이에 대한 지금 수요가 정말 그 폭발적이라는 게 그냥 정말 나가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계속해서 이 화장품 관련된 섹터 이슈는 지난 1, 2월 달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대중교통까지 완전히 지금 마스크가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눈 아이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립 메이크업까지도 다 색조 화장품 섹터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앵커님이 지금 화장품 섹터들 많이 올라갔는데 더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사실 아직 화장품 섹터들 그냥 몇 종목 빼고는 전반적으로 업종이 지금 아직 다 살아나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러니까 한한령 전까지만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실제로 화장품 섹터들이 2015년도까지 주가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다 그 주가 상승분을 되돌림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업종 내에 그런 이제 PER을 고려했을 때 보통 평균적으로 글로벌 화장품 섹터 PER이 한 33배 정도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섹터 자체는 지금 PER이 2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해외 그런 화장품 산업 수치 대비해서는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산업이 여전히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화장품 섹터가 지난해 이제 중국에서 봉쇄령 있을 때까지만 해도 10월 달에 연 저점을 갱신을 하다가 지금 그 중국 쪽에서 하반기 이제 말부터 12월부터였죠. 그때부터 이제 그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씩 봉쇄령을 해제해주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섹터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슬슬 이제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완전히 지금 화장품 섹터가 다 이제 그 개화되지 않았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은 사실 면세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 면세의 대략 한 50% 정도가 화장품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화장품 매출 비중만 하더라도 56.3%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 보면은 일본인 내지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일본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오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어떤 거를 사갈까요, 우리 앵커님? 일본인들이요? 네네. 김. 맞습니다. 거의 유명하잖아요. 네, 거의 유사하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그 잃어버린 지금 30년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엔겔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오더라도 식료품을 사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이 최근 급격하게 많이 높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행 가면은 사치품들 많이 사고요. 명품. 특히나 화장품들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이제 중국인들이 화장품을 이제 특히나 이제 많이 사간다고 하는데 주쌤도 200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중국인들 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유학생들이
박스를 나르는 거를 이제 보면은 유심히 보면은 이니스프리 이런 이제 로드샵 그런 화장품을 그러니까 보따리 네. 그런 상 했었나 봅니다. 그 유학생들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중국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조금 이제 외교적인 관계가 지금 양회 이후로 조금씩 풀어지고 있는 단계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조금 더 이제 우호적으로 풀리게 된다면 2분기 이후부터는 이 면세 쪽에서도 화장품 매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주가상 퍼포먼스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섹터를 볼 때 이런 나들이 수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매출을 하드캐리하는 그런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면세 쪽에서 매출을 크게 담당하기 때문에 이 면세 쪽에서 그 관광객들의 동향까지도 좀 살펴보면서 화장품 섹터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국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관련주 들썩이고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 K-뷰티가 지속적으로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영재 전문가님께서는 화장품 섹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각이 궁금한데 화장품 많이 챙겨 바르시나요? 저는 화장품 안 바릅니다. 저는 언제나 천연의 피부를 유지하고 있고 네. 지금 이 나이까지 이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화장품을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네 나이면 이제 챙겨받을 때 됐다라고 항상 하시긴 하는데, 네. 제가 이제 아까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중국의 화장품을 팔아본 아까 이제 우리 주식 와이프님이 얘기했던 그 이니스프리는 그 당시에 이제 용암 코팩하고 화산 이 바르는 게 있었거든요. 화산 무슨 제주 화산에서 가져온 뭐 그런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따서 팔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알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수요가 많이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 때문이라도 빨리 우리나라와 중국이 관계 개선이 돼야 된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정보가 많이 통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트위터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실제로 안 되고 페이스북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뭐 다 쓰죠. 우회를 해가지고 젊은 친구는 다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공식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어떻게 보면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조금 중국 정부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정말 불매 운동들이 되게 강합니다. 왜냐? 그게 중국에서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라 그러면 중화사안이거든요. 우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를 얕볼 경우에 그 나라 물건은 정말 집단지성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좀 안 좋지만은 만약에 관계 개선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은 올해 또 화장품 종목들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실적적인 측면도 여러분 보면서 가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적이 보면 받쳐주는 종목들 위주로 선별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이벤트들이 다 끝났습니다. 마스크를 벗었고요. 이미 봄철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모멘텀보다는 이제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모멘텀이 될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서 종목별로 선별하셔서 매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별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 주식 와이프님께서 올라간 종목만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클리오 41%, CNC 인터내셔널 33% 급등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클리오 말씀을 주셔서 클리오를 좀 먼저 봐드릴까 싶은데요. 네. 클리오가 근래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제 보니까 우리 또 이영재 전문가님 실적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가장 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인 그런 화장품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2022년도까지만 해도 사실 코로나 팬데믹 아니었습니까? 근데 2023년도 지금 올해 컨센서스가 예년에 비해서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179억 원에서 241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사실 클리오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불구하고 매출 실적이 2021년도, 2022년도까지 매출 실적은 그대로 지금 실적은
조금씩 성장세를 보였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2배 이상의 지금 성장 추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기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 영향에서 가장 좀 빨리 탈피한 게 주가상 좀 강하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이제 원 브랜드 업체에서 출발해서 페리페라라든지 구달 등 다양한 지금 브랜드로 확장을 해서 안정적인 지금 매출권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데요. 페리페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2030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립 제품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올리브 영과 같은 그런 드럭스토어에서 정말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립이랑 아이 메이크업 쪽 이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클리오 쪽에서 내놓는 그런 이제 색조, 아이 메이크업 이런 이제 부분들이 특히나 젊은 이제 10대, 20대층에게도 정말 그 저렴하면서 가성비 있게 좀 다가오는 그런 색조 기본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 실적을 계속해서 좀 견인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부터는 계속해서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장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상승은 저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부터 100% 정도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월봉을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월봉 흐름상 보시면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 구간까지 사실상 이 클리오가 박스권 구간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가장 높았던 때가 2021년도 상반기 구간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요. 트래블 버블 이제 해제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이 들어왔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해 전반적으로 이제 증시 약세 흐름 보이면서 클리오도 다시 한 번 더 저점을 찍고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부터는 실적적인 부분들이 정말 가시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대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 클리오 같은 종목들이 대장격으로서 중소형 종목들이 가장 좀 빠르게 먼저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장격으로서 주가 상승세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리오 종목을 지금 사실 저는 시점에서도 공략은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클리오를 그냥 1순위, 그냥 대장격으로 움직임만 체크를 하시고 그 외 후발 종목분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섹터 하면은 아모레 주가 대체 언제 올라가냐라고 물어보시는 주주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니스프리, 우리 이영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니스프리가 이 아모레 퍼시픽의 자회사죠. 그리고 뭐 에뛰드라든지 에스파 이런 중견 브랜드들도 있고요. 아모스 등 이제 화장품 계열사와 자회사 그리고 오셜록도 다 이 아모레 퍼시픽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원 브랜드가 이제 고성장했다면은 지금 최근에 이런 이제 화장품 브랜드들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클리오처럼 계속 이제 브랜드를 좀 다양화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사실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엔터 쪽에서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레이블 다양하게 두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도 계열사를 자회사를 계속 이렇게 브랜드를 포진해 나가고 있는 게 최근에 이런 화장품 산업의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들로 봤을 때 아모레지가 이제 조금 성장세가 더 뚜렷하게 나오려면은 아무래도 프리미엄 화장품 쪽 계속해서 좀 공략을 해 나가야 되겠고 사실 이런 프리미엄 화장품이 중국 쪽에서 또 많이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면세 쪽으로 이 부분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모레지가 조금 더 좀 가시화된 주가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역시나 좀 2분기가 이제 방향성이 좀 제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아모레지의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3월 달까지만 해도 단기적인 이제 주가 조정세가 나오긴 했는데 요 정도 이제 조정 준 거는 이제 건전한 저는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부터 이제 반등세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반등세가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47,000원 구간 돌파 시도가 이제 2분기
하반기 기점으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이제 가시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은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5만 원대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 단기 조정 구간대만 좀 잘 시기적으로 좀 잘 보내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지는 시간이 이제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국화장품 제조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 한국화장품 제조는 이제 ODM이라든지 OEM 위탁 생산을 이제 위주로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적인 부분 잠깐 한번 봐드리고 싶은데요.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면은 2022년도 바로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출액 증가 추이 다시 보여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2023년도가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실적적으로는 흑자 전환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한국화장품 제조 움직임 보시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거래량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이 보여주고 있고요. 아모레지와 같이 지금 한 달 내지는 지금 2달 정도 가량 조정은 줬지만 다시금 지금 주가 반등 모멘텀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주선 구간대 크게 깨지 않으면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거래량 붙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올해 화장품 섹터들이 조금 더 이제 강세 전환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43,000원 구간대까지는 도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세 종목 구간을 봤을 때 클리오가 가장 좀 대장격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정적인 이제 종목이라고 친다면은 아모레지와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겠지만 아모레지는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엄 화장품 그리고 이제 면세적인 부분들까지도 보시고 한국 화장품 제조와 같은 종목들은 이미 지금 2022년도 기점으로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으니까 이러한 이제 부분들 실적적인 부분들 잘 보면서 가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화장품 관련주 3가지 종목 특징별로 정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와이프님과 다양한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시장의 수급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 체크가 꼼꼼할 시기이긴 합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알려드리기 너무 짧죠. 그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열어놨는데요. 주식와이프님께서 참여하는 방법 그리고 어떠한 정보가 오고 가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주식 빅리그가 네.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쌤도 우리 시청자분들 정말 오래오래 뵙고 싶은데 또 나올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인지라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직도 주쌤 톡방에 못 들어오시면 이 시간 이후로는 또 못 들어오실까 봐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주쌤 톡방에 넘어오시면요. 주쌤이 계속해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 정리 자료본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주쌤이 트렌드 섹터 2개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자료들 올려드리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 관련 섹터들 토대로 해서 기술적인 분석들도 같이 함께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이런 서비스들 전부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시황이라든지 뉴스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주쌤이 올려드리고 있고 리포트도 제가 하나씩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진짜 들어오시면은 주쌤이랑 같이 함께 이 험난한 주식시장 으쌰으쌰 해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아래 QR코드 보이시죠? 여기 사각 QR코드 여기에다가 핸드폰, 휴대폰, 카메라 어플 키시고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거나 그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 적으셔서 주와,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입니다. 주와라고 적으신 뒤 코드명 걸려 있습니다. 1004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너무 번거롭다 하시더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투자해보자고요. 주쌤이 열심히 우리 시청자분들 성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와이프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는 계속하고요. 네, 주식 와이프님과 이영재 전문가님은 이번 주까지만 진행을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방송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두 가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수익률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리그 쟁탈전 종목 소개 앞서서 저희 전문가님들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입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요. 문자가 조금 번거롭다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카메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와이프님과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샵 3772번 문자 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요.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1004, 100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그 쟁탈전 두 전문가님의 종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의 종목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 종목은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철도 방산 플랜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 중에 하나일 겁니다. 특히 철도 관련해서는 예전에 남북 경협조도 크게 올라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주식 오래 가신 분들은 아실 테고 이 종목 최근에는 방산 쪽으로 엮이면서 방산 관련주로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홀란드형 K2 전차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도 체결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해외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달 31일에 폴란드 국영 방산 회사하고도 컨소시엄을 한 것도 있지만 작년 8월부터 K2 전차를 완성품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영 회사하고 컨소시엄을 맺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K2라는 거 하면은 우리나라에 맞춰진 전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전차를 판다는 건 되게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있고 장갑차가 있는데 전차랑 장갑차는 다릅니다. 전차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무한궤도가 달려있고, 물론 장갑차도 무한궤도가 달려있죠. 무한궤도 달려있고, 밑에 이제 포가 있는, 대형 포가 있고, 포신이 돌아가는, 그게 이제 전차나 탱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장갑차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포신이나 이런 게 있기보다는 주로 이제 기관총이 붙어 있거나, 뒤에 이제 문을 뒤에서 따면은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내려오는 수륙 양용차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죠. 수륙 양용차 같은 경우도 뒤에 이제 문을 따면은 거기 군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접근하니까 빠른 기동을 필요로 하는 게 장갑차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전차는 장갑차처럼 두껍고 포신도 있고 공격용 무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성이 높은 물건이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에이브라함 탱크가 들어간다, 이제 지원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완성형 전차, 우리나라에 맞춰진 K2 전차를 팔았다면은 이제부터는 K2PL, 폴란드라고 닉네임이 붙어서 K2PL을 직접 생산 납품하기로 했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이해 합의서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본계약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로템 기본적인 자기들의 철도 관련된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보면은 코레일과 함께 코레일의 EMU 320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도 전했습니다. 공급 계약은 7,1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공급대가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도적인 측면 그리고 방산 측면에서도 양쪽 다 괜찮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수의 관심 종목 할 때 작년 말쯤에 내년에는 방산주 한번 조정 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전쟁에 대한 이벤트들이 많이 이미 주가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은 필연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은 현대로템 작년 말에 32,000원 고점을 찍고 나서 꽤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고점 찍기 전에 쌍봉 딱 찍어주고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은 자리에서 빠져주고 현재는 장기 이평대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지지가 나오고 이후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대 지지해준 구간에서는 지난번 쌍봉 만들기 전에도 한번 지지해줬다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박스권 상단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 26,300원인데 한 26,000원 정도에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목표가 32,000원 정고점 정도 일단 1차적으로 잡아보시고요. 손절가는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니까 24,000원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일단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들고 왔고요. 오늘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 잘 봐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주쌤의 원픽은 뭘까요?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사실 이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제가 이전에 오전 방송에서 출연했을 때도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시세가 완전히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원래 봤었던 목표 구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공략 가능한 종목이라고 봐서 코리아나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사실 이 코리아나 종목은 우리네 어머니 이제 세대 분들께는 조금 더 이제 정겨운 좀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화장품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 1988년도에 이제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에 상장한 거는 1999년도쯤에 상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요. 라비다부터 시작해서 자인, 녹두, 세니떼, 비치가인, 엠프렌, 프리엔제, 엔시아, 텐세컨스 등의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그나마 주쌤이 아는 브랜드가 라비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코리아나가 방문 판매로 되게 좀 유명했었던 화장품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방문 판매 비중 자체가 여전히 한 27% 정도에 이제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문 판매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다가 다시 이제 마스크가 완전히 해제가 됐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방문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코리아나가 한번 이제 그 실적적인 부분도 약간 이제 응축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좀 강화된 그런 이제 규제로 인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도 회사의 좀 악재적인 부분이 그동안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리아나 역시도 실적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탄탄하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코리아나 자회사가 지금 중국의 법인으로 있는데 이 중국 쪽에서 이제 ODM 사업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적인 부분은 여전히 좀 탄탄하게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베트남이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금 시장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사업을 진출해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외 쪽 법인에 대한 실적 반영들이 나중에 이후에 여기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은 역시나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보다 여러 가지 각종 규제로부터 좀 더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동남아 시장을 잘 공략했을 경우 동남아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많기 때문에 실적 반영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코리아나 주가 움직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코리아나는 사실 과거에 2015년도, 그러니까 한한령 이전까지만 해도 코리아나가 시세를 굉장히 크게 내섰던 종목이었습니다. 거의 1000% 가까이 올라가면서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거의 대장격 역할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거의 수년간 낙폭 구간 크게 그려오다가 지금 현재 구간 바닥권 구간대 지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바닥 찍고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저점 높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주봉상 지금 움직임 봤을 때는 4,000원 구간대까지는 계속해서 무난하게 상승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4,000원보다는 살짝 조금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목표 구간은 3,9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봉상 볼린저 밴드 하단선이자 이전에 직전 전저점 구간인 2,950원으로 단기 손절가 기점으로 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 와이프님의 종목은요, 코리아나고요. 목표가 3,900원, 손절가 2,95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식 빅리그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도 고생하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주식 빅리그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셨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주식 와이프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2시부터 1시간 동안 힘차게 주식 빅리그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4월 출발 산뜻하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